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듯한 기억과 사물의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도전에 맞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로 결정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을 잃은 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추억으로 가득 찬 지하실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지수의 감정 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용기, 변화, 갱신의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분주한 서울의 한복판에서 55세 여성 지수는 단조로운 순환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환영받는 집이었던 집은 이제 추억과 비극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지수는 각 물건이 담고 있는 모든 순간을 기억했고, 잠겨진 이 엄청난 것들이 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다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대대적인 정리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나 유용성을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의 필요성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잠긴 물건이 흙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불안과 결단력이 뒤섞인 그녀는 이제 자기 발견과 해방의 여정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그녀를 과거에 묻고 있던 사슬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 지하실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 공간은 시간이 지나서 남겨진 것 같았고, 쌓인 물건 하나하나를 보관해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상자와 오래된 가구 사이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재봉틀처럼 친숙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물건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은 더 이상 그의 현재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잠겨 있었습니까? 지수에게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사물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꿈과 희망의 반영이었다. 그녀는 결코 실현되지 않은 많은 계획을 작성한 공책 모음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젊음의 일부가 먼지 쌓인 상자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에게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자신의 열망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침이 끝날 무렵에는 이미 지하실에 있던 것의 절반 이상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나머지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각 물건이 담고 있는 감정적 부담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된 멍든 소파는 남편과 함께 보낸 밤,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쥐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의 감정이 넘쳐났고, 과거의 무게와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놓아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 이미 깨져버린 낡은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된다. 사실 그 청소는 집안의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은 방 안의 코끼리와 같았고, 무시되고 숨막히며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지수는 자신이 잃은 것을 슬퍼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는 달콤한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공간도 확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고, 대청소는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감정과 추억으로 하루를 보낸 후,
지수는 놓아주기의 여정이 단순한 버리기,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청소는 갱신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그녀는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갖고 싶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화창하며 곧 시작될 새로운 단계를 반영하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준비하면서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매일 아침 지수는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은 대청소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울면서 사물과 기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안전한 공간에서 지수는 자신의 과정에서 격려를 받고 외로움을 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고통스러웠던 놓아주는 행동은 새로운 가능성을 축하하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가벼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추억이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종종 표면 아래에 진정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쌓인 곳,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그녀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상징했다. 잠겨있고 먼지가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지하실은 거의 침대 밑의 괴물 같았고 두려움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때 항상 어두운 방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괴물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이야기를 겪은 후 그는 두려움이 종종 우리가 모르는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괴물을 탐험하기로 결정한 지수는 이러한 물체와 관련된 많은 기억이 통합되어야 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과거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변화에 있었고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단지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그녀는 이 공간이 괴물이 아닌 환영받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감정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제거한 각 항목이 자유와 자기 지식을 향한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직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숨겨진 것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수는 이별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집 청소뿐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함께 느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의 신체적 변화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공간이 가벼워지는 것을 볼 때 그도 쌓여있던 마음의 무게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버리기로 결정한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각 행동 뒤에 숨은 의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로 가득 찬 각 가방은 환생의 몸짓이었고 그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리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한때 혼란스러웠던 에너지가 방에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녀의 집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수는 더욱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는 계획과 웃음,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맹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화는 그의 마음에 그토록 바라던 명료함을 제공했습니다. 지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분 좋게 살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단지 놓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수는 뭔가 심오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순환하는 에너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잡동사니 위에 질식했던 그 빛은 이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통해 집의 가벼움과 새로움의 느낌을 불어넣습니다. 치워진 물건 하나하나, 구석구석 청소한 것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지수의 무게감도 한결 가벼워졌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경험을 교환하는 순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초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웃음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서적 웰빙 책에서 읽었던 다음 문구를 기억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의 문이 열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영감을 주는 문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진실이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지더라도 감정의 잔재를 마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지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물과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기억과 감정이 넘쳐 흘렀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정화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 순환하는 에너지를 새로운 꿈과 활동을 키우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아침은 글쓰기에 전념했고 오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탐구했으며 저녁에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요리법을 요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그녀의 정신건강과 자기인식에 긍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녀가 항상 추구해왔던 명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미 지수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갱신 여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흥미로운 경험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인 러켈은 이혼 후 한동안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집을 바꾸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삶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급한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전 남편과 묶었던 물건들을 버린 후 러켈은 집을 다시 꾸미고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자유는 그녀가 그림과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그림은 그의 새 집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로저는 클렌징이 그녀에게 가벼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에 직면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정화가 제공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짐을 없애는 것에 대해, 사물을 통해 전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의 촉매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지수는 자신의 여정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자유와 갱신을 추구하는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도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를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지수는 놓아주기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곧 그녀가 과소평가했던 정서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각 아이템에 얽힌 이야기를 마주하는 어려움이다. 그가 쥐고 있는 각 물건에는 고유한 내러티브, 즉 오늘날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그의 삶의 일부를 상징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6살 생일에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작은 오르골부터 시작한다. 문을 열자 감미로운 멜로디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던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수는 자신이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희망과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나요? 그는 가슴을 조이는 저항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작은 상자는 물건 그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살아있는 연결이었습니다. 축적된 아이템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컬렉션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다과 같아서 그녀를 과거의 닻을 내리고 놓아주는 것이 거의 배신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기고 싶은 것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것 사이의 감정적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결국 지수는 진정한 놓아주는 것이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억을 짊어지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위안과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버리는 대신 이 이야기들을 스크랩북으로 공유하거나 자신의 삶의 다른 측면에 엮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자신의 클렌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물질주의와의 투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더 가볍고 행복한 공간을 향한 모색은 갑자기 물질적 소유를 강하게 중시하는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준의 영향으로 인해 그녀는 필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안전과 지위를 찾기 위해 수년에 걸쳐 물건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책, 장식품 및 가구는 이러한 검증검색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거실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소파는 방문객을 맞이하려면 편안하고 잘 꾸며진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보면 지수는 더 이상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대상과의 강제적인 관계를 보았다. 그 반성은 내가 더 이상 입지 않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특별한 행사를 바라며 간직하고 있던 드레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투쟁이 결과였습니다. 사회는 그래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믿었습니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지수는 과연 물질적 가치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이러한 기대에 묶인 것을 버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수는 사회적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버릴 때마다 그녀는 자유의 깊은 울림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그의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소유가 가치와 동의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초연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시에 소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기인식의 여정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과 물질주의의 도전을 목격하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둘러싼 추억과 이야기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종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대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그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사물 그 자체보다 인간관계와 살아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조각을 분리할 때 그녀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상기시키기만 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상자일까요? 아니면 그 공간을 차지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일까요? 오후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 모여 개인적인 이야기와 기쁨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웃음, 눈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현재를 받아들이는데 진정한 용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직면한 도덕적 딜레마는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물건을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의 잔재로 본 그녀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삶이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기회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길지, 버릴지를 결정할 때 지수는 각 사물의 중요성과 그것이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인식으로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느꼈던 책임감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아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살며 앞에 놓인 일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습니다. 반성하고 감정을 정화한 후 지수는 매우 불안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지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 기회, 시간의 흐름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분류하고 있던 각 항목에는 추억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축적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도덕적 딜레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친구, 가족, 심지어 그의 생애를 거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전 직장 동료의 초상화는 그녀가 멀어진 우정과 자신이 키우지 못한 유대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죄책감과 사회적 압력이 그에게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지시하면서 그의 삶의 세부 사항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의무감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수는 텅 빈 방 중 하나에 앉아 고요한 순간에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짓누르는 물건을 간직하거나
생활에 제약 없이 가벼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만을 반영하는 사물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관계들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기억들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녀가 놓아주는 여정, 즉 현재에 살고 현재 행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순함에 대한 축복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수는 기쁨이 아이템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에 얽매이는 미래를 시각화하기 시작했고, 이 비전이 그녀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수년간 쌓아온 모든 물건에 대한 철저한 평가로 풀어주기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히 항목을 보고 당신의 연상과 감정에 대한 정신적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이 아직도 내 삶의 기쁨이나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대답이 아니요라면 이제 놓아줄 시간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은 책과 같은 것들은 버리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식에 입었던 드레스와 같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러한 저항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했고, 이러한 사물에 붙어있는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침착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 소규모 가족 기념품 등 여전히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 등은 기부금 더미에 담았습니다. 평가가 끝날 무렵, 지수는 각 결정에서 동일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가 단계는 단지 육체적인 정화의 단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해방의 중요한 단계였으며, 각 선택은 그녀를 그녀가 원하는 여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갈지 결정한 후 지수는 다음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은 어디로 갈까요? 파견대의 목적지는 물품의 목적지가 어떻게 지정되는지가 그녀에게 의미하는 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옷과 식기를 기부할 수 있는 지역 단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옷과 물건의 기부를 받는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물건이 다른 여성들의 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또한 그녀는 그 책을 지역사회의 도서관에 기증하여 자신이 읽고 사랑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좋은 일부 가구는 사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 중고품 가게에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몸짓은 이별 의례가 되었고, 공간을 자유롭게 하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수는 놓아주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더 큰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좋은 기운이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목적지를 정한 후 지수는 매우 해방되고 정화되는 최종 정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날은 화창했고 그녀는 여행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짧은 휴식을 통해 각 작업을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집안의 각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청결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빗자루와 행주, 청소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고 무거운 추억으로 가득 차 있던 집이 조금씩 새로운 기운으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숨겨져 있던 물건들을 재평가하는 재미를 느꼈고 구석구석 청소할 때마다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먼지와 불완전성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그의 비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직업은 그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침내 공간 청소와 정리를 마쳤을 때 집안의 빛이 이제 각 방 전체에 자연 채광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집이 그녀와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고 그녀가 버리기로 결정한 각 항목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빛을 비췄습니다. 함께 일하면 집뿐만 아니라 집 사이의 유대감도 변화되어 우정이 강화되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지수는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과 감정을 거친 후 지수는 햇빛과 새로움이 물씬 풍기는 공간으로 둘러싸인 새 방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차 머그잔을 들고 자신이 경험한 과정을 재평가하며 개인적인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학습은 감정적인 투쟁이 청소라는 육체적인 행위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지 조직적인 일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하게 만드는 재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지수는 놓아주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각각의 물건에는 그녀의 경험의 본질이 담겨 있었고 이제 그녀는 이러한 추억을 더 가벼운 방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발견도 강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을 모으는 것은 작업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격려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화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는 지수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체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만남 미래가 확립되었고 집 청소는 재생과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숙고 끝에 그녀는 진정한 정화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다시 행복해지려는 용기가 우세한 영혼의 정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수의 집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반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청소를 마친 후 지수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일과를 확립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막히지 않은 공간은 그녀의 집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재평가할 필요성도 드러냈다. 주변의 물건이 적어지면서 그녀는 일상 업무를 얼마나 쉽게 정리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야외 산책, 독서 세션 등 자기관리의 순간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헌신적인 시간을 포함하는 간단한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일과는 그녀가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보다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공간이 더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이 자신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을 친구들과 공유했을 때 그들 중 몇몇은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지수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여성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되었고 친구들도 그들의 삶에서 더 가볍고 의미 있는 일상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지수가 경험한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 변화에도 깊게 확장되었다. 몇 주 동안 오래된 물건을 꺼내는데 전념한 후 그녀는 미래를 바라보려는 새로운 의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하실에 숨겨두었던 노트들은 그가 한때 가졌었지만 잠자고 있던 열망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의욕이 생긴 지수는 이제 자신의 꿈을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기 목표와 소망을 적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습은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항상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탐구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지역 수업에 등록했고 이는 그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개인적인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이전에 갇혀있다고 느꼈던 여성이 새로운 관점과 미래가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새로운 일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열정을 탐구하면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그녀에게 의미 있는 일상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한 작은 성찰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한 청소는 긍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더욱 가벼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전화 한 통,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차 한 잔의 맛 등 삶의 작은 친절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지수는 친구들과 감사의 실천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축복을 인식하려는 영감을 느꼈고, 대화에 스며드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습관은 그들의 하루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정의 유대를 강화하여 진정한 분은 우리 주변의 경험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길 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수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면서 주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집 청소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서 영감을 받아 지수는 원래 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모두가 자신의 포기와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여성 각자가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종 제쳐두었던 감정과 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집단적 영감은 깊은 연결과 상호 지원의 순간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여정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변화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헤어진 후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놓아주는 것의 가치와 다시 꿈꾸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의 집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 시작된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행동을 취하고 기쁨의 순간을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기억, 꿈,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시작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해주는 감정적인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귀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와 비슷한 놔두기 과정을 겪은 적이 있나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변화와 갱신에 대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